2011년 마지막 날 한 40대 무속인이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그대로 숨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나오게 된 보험금이 무려 33억 원. 그 정작 시신은 장례도 생략하고 서둘러 화장이 됐는데 이거 혹시 범죄의 피해자가 된 거 아니었을까요? 꼬리에 꼬리를 문 수사 끝에 경찰이 얻어낸 주소 하나.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렀고 그 집에서 나온 건 몇 달 전 숨진 바로 그 무속인이었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는 목소리의 지문, 살아 돌아온 무속인을 따라가 봅니다. 야, 사망해서 화장하고 보험금까지 나왔는데 한참 뒤에 멀쩡히 띵동 하고 문을 열고 나오니까 괜찮아요? 사람이 딱 나왔다. 그 무속인 죽었다던. 뭔가 수상합니다. 맨 처음 이 냄새를 맡은 건 보험사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2012년 4월에 그 보험사에서 경찰에 제보를 합니다. 그 지난해 고객 한 명이 사망해서 그 보험금이 청구가 됐는데 무려 33억 원이나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객이 보험 가입한 게 불과 사망 2달 전이어서요. 딱 2달치만 보험료를 냈다는 거죠. 일단 1억 원 가까이는 이미 지급을 했는데 그 애초에 매달 124만 원 보험금을 내야 하고 사망하면 33억 원 넘게 나오는 그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부터가 너무 의심스럽다, 수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의심스럽기도 하고 뭔가 2달 만에 공교롭다. 예. 여러 가지가 공교로워 보였던 거예요. 아니 뭐 12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이라고 할지라도 돈이 많으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망자, 보험 가입한 사망자가 40대 무속인 안모 씨였는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은 애초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보험 가입한 게 11월 24일이었는데 사망이 12월 31일입니다. 아이고. 한 달 조금 못 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부터 더 이상해지는 게 아니 그렇게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사망을 했는데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사망 바로 다음 날 화장을 했어요. 허허. 시신이 없어졌어요. 근처 작은 장례식장에서 어허. 했기 때문에. 자,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누군가 저 무속인 안 씨를 해친 건 아닐까? 이럴 때는 보통 그 보험금의 수령인을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가장 기본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사망을 해서 그 사망 보험금을 누가 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바로 이제 경찰이 보험금 수령인을 갖다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 수령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안 씨의 부모였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딸이 그 사망했는데 화장할 때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 자식 장례식에 장례.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딸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이 사실이 발생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그 사실조차도 몰랐다. 이 상당히 냄새가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도 없는 그 안씨 화장장에 그러면 누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3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첫째는 안씨의 친언니, 그리고 안씨의 내연남, 그리고 안씨의 지인이자 보험 설계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은 제일 먼저 이 친언니에게 뭔가 주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이 친언니가 최초로 119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동생이 의식이 없다라고 신고를 한 당사자였기 때문인데 지금 이때부터 여러 가지 그 좀 추악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박 변호사님, 친언니네. 그렇죠. 친언니가 좀 의심스럽긴 한데 문제는 친언니는 서울에 이제 이 상암동에 살고 있고 뭐 보육교사, 보조교사 같은 걸 하는데 경찰이 봤을 때 너무나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너무 평범한데 그래서 별다른 뭐 문제 없이 이 사람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뭐 전화라든지 위치 파악도 해봤지만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2달이 흘렀는데 이제 문제는 이 친언니가 공중전화로 전화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휴대전화가 있기 때문에 공중전화 쓰는 경우는 매우 드물잖아요. 그렇죠. 이상하다. 왜 공중전화를 쓰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통화 내역을 보니까 광주에 있는 어떤 남성하고 전화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등장한 적이 없는 이 남성인데 그래서 기록을 또 살펴보니까 2012년 1월쯤에 도시가스공사에 이 전화 건 기록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도시가스공사 요청을 해서 남성과의 통화 녹음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 제3의 남성은 또 누구이며 이 남성은 왜 도시가스공사에 전화를 했을까요? 네, 그 수사 과정에 툭 튀어나온 인물이었던 건데 그 녹음을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네. 분명히 이 남성 명의의 번호로 도시가스공사와 통화를 했는데 녹음 들어보니까 통화를 한 게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죽은 줄 알았던 무속인 안 씨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미 그 안 씨의 그 보험 가입할 당시 통화 녹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성 분석을 맡겨서 이 두 목소리를 비교를 해봤거든요. 역시나 안 씨가 맞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도시가스공사와 무슨 일로 통화를 했냐? 내가 광주에서 뭐 가정집에 살게 됐는데 여기에 도시가스 좀 설치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죽어가지고 화장했다면서요. 아니 이게 정말 황당했던 게 사망 진단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있었어. 화장을 했어요. 화장했어. 근데 목소리는 산 사람, 죽었다는 사람 목소리인 거예요. 이 귀신이 고칼로레시여서 경찰이 바로 찾아갔죠. 선생님을 파견을 해서 집에 차 좀 빼주시겠습니다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럼 네 하고 나오는데 안 씨가 살아서 나온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무속인. 예, 안 씨. 죽었다던 그 안 씨가 살아서 화장했던. 예, 시신은 화장했는데 물어보니까 아 제가 보험 사기 한 게 맞고요. 뭐 건물을 올리고 하다 보니까 빚을 져서 급전이 필요해서 이 일을 꾸몄다라는 거고 자기가 죽은 것처럼 해서 보험금을 타내자라는 식으로 이 일을 꾸민 다음에 지역도 광주로 옮기고 휴대전화도 사망한 사람 이름으로 가짜 명의로 만들어 쓰고 있었는데 그놈은 도시가스가 설치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 집에. 그래서 딱 걸린 겁니다. 야, 또 추운 건 알아가지고 뜨거운 물은 좀 써야 되겠고 해서 도시가스 전화했다가 딱 걸렸어. 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되면은 궁금한 게 있죠. 그 시신은 누구였을까? 아 맞다. 여기에 대해서 안 씨는요. 그 시신 내가 인터넷에서 500만 원에 샀다라면서 이렇게 저렇게 횡설수설합니다. 시신을 샀다고요? 그렇죠. 하지만 경찰은 이게 산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사망 하루 전에 안 씨가 평소에 잘 가지도 않던 영등포역 주변에 들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마침 그 관할 지구대에서도 그 맨발로 다니던 중년의 여성 노숙인 한 명이 사라졌다더라 하는 소문이 아이고야.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그 시신을 염했던 장례지도사의 진술인데 그 죽은 사람 발을 봤는데 너무 거칠고 더러워서 꼭 맨발로 다니던 사람 같더라. 아마도 나는 무당이라길래 작두를 타서 그런가 보다 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건 직전에 이 안 씨가 언니 명의로 수면제 14일분을 처방받은 사실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보면 안 씨가 누군가를 살해하고 그게 본인의 시신이라고 이 시신을 바꿔치기 한 게 아닌가 충분히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노숙인. 일단 뭐 실종이 돼도 뭐 찾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일단 뭐 주민등록 뭐 이런 것도 약간 무연고. 그렇죠. 예? 쉽지 않은 사람이었고요. 어쨌든 지금 확실해진 거는 이 사람이 살아 있었고 당시에 같이 있었던 세 사람이 다 공범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장 가고 이 유해도 뿌리고 이럴 때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세 사람이 같이 역할을 했었던 건데 저 사람들. 예, 제일 처음에 나왔던 친언니 같은 경우가 119에 전화해서 동생이 사망했다라고 알리고 사망 신고도 했었고 또 보험금도 청구해서 일부지만 받기도 했었고요. 내연남이 이 화장터에서 그리고 위에 뿌릴 때 같이 있었고 또 안씨 도피를 도왔던 거고요. 이 보험 설계자도 아는 사람이어서 보험을 가입하기로 도와줬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1억에서 2억 정도 또 받기로 했답니다. 야, 박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노숙인 불러다가 수면제 그렇죠. 왕창 먹여서 정신을 잃게 한 다음에 그냥 세상에 그냥 화장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무서운 거는 범행 대상 고를 때부터 이전에 예행 연습했던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놀랍게도 이 범행 며칠 전에 안 씨가 지인을 통해서 40대 가사관리사 좀 구해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안 씨가 보약이라 하면서 음료를 건넸는데 이거를 마시고 나니까 밤새 구토하고 머리가 상당히 어지럽다라고 합니다. 너무 이상해서 다음 날 그냥 일 그만두고 일당만 받고 나온 경우가 있다라고 하고요. 또 안 씨하고 알던 40대 노래방 주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연말에 안 씨 준 한방차 마시고 깊게 잠들었다가 나중에 깨서 귀가한 사실이 있었다고 봤을 때는 어떤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뭔가 했던 그 예행 염색까지 포착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노래방 주인, 가사 관리사 이분들이 그냥 깨어났고 그냥 어질어질 했었으니 그 정도로 끝났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이분들이 정신을 잃었다면 또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야 진짜 이거 너무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 사건이에요. 이게 단순 사기라고 할지라도 이게 사체까지 동원해서 사기의 도구로 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도 사기하고 사체 유기는 굉장히 치밀하고 더군다나 이 사체까지 동원했기 때문에
범행이 아주 계획적이었고 거액을 편취했다라고 해서 사기와 사체 유기로 징역 7년형을 선고를 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두 사람을 혹시 이 가사 관리사하고 노래방 사장님 해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 부분을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이게 살인 미수가 무죄가 나왔고 그렇구나. 더 안타까운 건 예. 그 사체가 누구의 것인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노숙자 아니 그 노숙자도 확실치가 않은 거죠. 그냥 추정만 될 뿐이지 어떻게 해줘? 누가 있었고 그 사람이 정말로 이미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어떻게든지 구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를 진짜 목숨을 빼앗은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죄 무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만약에 정말로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거면 진짜 억울한 사람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누가 사망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사기 등의 혐의로만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렇습니다. 살인하고 살인미수는 아예 무죄예요. 그럼 이 사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왔죠. 아, 교수님, 이게 사람 죽은 건 맞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이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정황 등을 고려해가지고 유죄 판결이 나온 그런 그 사건들도 뭐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 재판 결과가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나온 것인데요. 실제 이제 뭐 40대 가사 관리라든가 또 노래방 주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이렇게 그 처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정말 그 노숙인을 갖다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된다면 완전 범죄를 갖다가 꾀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30몇억에 이르는 이 보험금도 타고 그야말로 사실 이런 그 판결을 보고 이것도 따라 할까 봐 진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2011년에서 7년이면 2018년으로 벌써 나와가지고 2%를 갖다가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좌우간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살인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적어도 자기가 의도를 했었던 뭐 그런 어떤 그 목적은 일부 달성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씁쓸한 그런 그 사건으로 기억이 될 겁니다. 자, 그 무속인 안 씨인 줄로 알고 화장됐던 그 성명불상의 시신, 이 유해를 임진강에 뿌렸다고 합니다. 누군지 몰라요. 구천을 맴돌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 억울함에. 이렇게 사건 끝났어요. 살인 사건, 혐의 무죄. 무속인 안 씨 지금 이거 보고 있을 겁니다. 쟤네들 왜 11년 전 사건을 또 지금 얘기하고 있지 하면서.